자, 그래서 앞에 제트류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봤고 이제 교재는 123페이지 해수의 순환 파트 한번 보도록 하죠. 해수의 순환에서는 사실 우리가 작년에 집투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표층 순환, 또 서한 강화 현상, 그다음 이제 서한 경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을 거야. 심층 순환은 다루지 않았다, 맞지? 근데 심층 순환은 사실 2 이전에 지구학 1에서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을 함께 다루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지구학 1, 2를 합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 한번 들여다보자. 우선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대양의 해류는 거의 0.5에서 1m/s로 또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대. 계절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지만 그 위치나 크기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아. 대기는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해양은 대기에 비해 밀도가 거의 1000배나 가까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유지되면서 좀 대기보다는 안정화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류는 시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정한 흐름을 가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지형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해양 내부의 압력장이 변하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변하는 과정에 또 해류는 계속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긴 시간 동안 대체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항해할 때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런 해류들이 항해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모든 해류가 거의 알려져 있고 사실 우리 책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만큼 여러 가지 해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해류들뿐만 아니라 사실 훨씬 더 많은 해류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요 사이에 이 반도 안의 사이사이에 다양한 해류들이 또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 사실. 그래도 우리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수의 해류라든지 순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 자, 그러면은 이런 해류의 흐름 또 순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표층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으로 해수는 이제 마찰의 영향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마찰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 해수가 흘러가는데 그거를 마찰층 혹은 에크만 층이라고 한다. 이건 앞에서 다뤘다, 맞지? 그리고 저위도일수록 깊어진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위도에서 대략 50에서 200m 정도 이렇게 마찰층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여기 해수 위에서 바람이야 마찰력이 고치기 정도 풍속의 제곱에 그리고 해수 밀도에 분비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래도 당연한 거지만 풍속이 빠르면 그래서 해수의 운동도 빨라질 거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 흐름은 결국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바람 풍자에 이제 이룰 성자를 써서 표층 순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풍성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그리고 적도에서 극으로 타걸풍의 방향이 이제 쭉 가다 보면 바뀐다. 이때 말하는 타걸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대순환의 무역풍 편서풍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즉 무역풍 편서풍 우리가 바람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탁 하고 바뀐다 얘가. 그러니까 무역풍 때에서는 주로 서쪽으로 바람이 흘러가고 무역풍 편서풍 때에서는 주로 편서풍에 의해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런 이유로 여기 소개하고 있듯이 그런 이유로 타걸풍의 방향이 바뀌고 표층 해류의 방향도 바뀐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적도를 향한 무역풍, 즉 북동 무역풍이 결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물을 흘러가게 할 텐데 그때 적도 해류가 발생하고 그 적도 해류의 얘가 이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되겠지.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동풍피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동서 방향의 성분이 크기 때문에 대상류 여기서도 이제 대상류 여기는 해양에서의 대상류인데 크게 이제 세 개의 해류가 나타난다. 이때 말하는 세 개의 해류라는 것은 여기 요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반대로 요 큰 거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양에서의 큰 대상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표층 해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쌤도 PPT 이렇게 올려두었는데 여러 가지 해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봐주면 되겠어. 미리 얘기했지만 요 해류의 명칭을 묻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는 따로 내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이 해류를 막 하나하나 이름 다 외우고 그러지 않아도 돼.
자, 그리고 환류와 서한 강화 현상 한번 보자.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아마 지투에서도 봤겠지만 우리 바람이 불고 또 해류가 흐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향력이 일정한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고 해류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 환류가 가운데 대양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북반구의 경우 시계 방향의 회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전향력은 위도에 따라 어떻다? 다르다. 저위도에서는 전향력이 작고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그런 인자를 여기 대입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렇지. 이 해양의 순환의 중심이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치우친다. 즉 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은 지형류 평형의 중심이 결국에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고 그 과정에 서쪽의 이 폭은 좁아지고 즉 등 수압선 혹은 등 수심선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 유속은 어떻고? 빠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순환의 중심의 동쪽 영역은 폭이 넓게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유속이 어떻고? 느리고 그런 것들도 아마 너희가 다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뭐 폭이 좁다, 폭이 넓다,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다, 유속이 느리다, 또 수심이 깊다, 얕다 이런 것들 서한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의 특징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서한 강화 현상, 서한 경계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소용돌이의 흐름을 환류, 자이어라고 하는 환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는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는 짧은 4줄의 내용은 바로 서한 경계류가 사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그림이 하나도 소개 안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쌤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 PPT에 보면 여기 물리해양학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서한 경계류의 사행, 대표적으로 멕시코 만류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선들을 보니까 다들 어때? 꼬불꼬불하지? 그러니까 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뱀사자를 써서 뱀이 기어가는 모양처럼 흘러간다라고 해서 사행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마치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해류가 동쪽으로 흐를수록 사행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거를 그리고 실제 얼스눌에서 한번 영상을 보자. 여기 모드를 해양, 해류로 바꾸면 이 유속이 빠른 것과 느린 것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서한 경계류 부분이야. 여기 동안 경계류. 확실히 색깔의 차이가 있지. 아무래도 초록색, 빨간색일수록 여기 동네가 있는데 빨간색일수록 유속이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부터 볼까? 여기 무슨 해류가 흐르지? 쿠로시 해류. 근데 보니까 어떤 지형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둥글둥글 뭐가 보여? 환류가 보이지. 작은 환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와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와동이라고 한다. 결국 이것도 어떤 수평 방향의 속도 차이 때문에 여긴 빠르고 여긴 느리고 하면서 이런 이제 와동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서한 경계류에 해당하고 이런 사행이 확실히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가 훨씬 더 심해. 여기 보면은 여기가 멕시코 만류인데 여기도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 양상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한 경계를 따라서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있던 그런 해수와 이렇게 만났을 때 속도 차이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 와동이 많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우리 교과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그렇네 하고 넘어가면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심층순환이에요. 심층순환. 심층순환은 사실 표층순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순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표층에서 보이는 순환뿐만 아니라 해양은 사실 저기 뭐 수천 미터까지 많은 양이 있는데 그러한 물들도 아주 오랜 시간이지만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거쳐 순환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심층순환에 대해서 표층순환과 함께 배워야 할 부분인 거고 여기 보면은 뭐 위에 빨간색 그다음에 아래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마치
어떤 벨트,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해서 무한 루프로 도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읽어보면 돼. 1번 북대서양의 차갑고 염분이 높은 해수가 가라앉는다. 차갑고 염분이 높으면 왜 가라앉지?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가라앉아. 북대서양에서 가라앉기도 하고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 저기 웨델해라는 남극 주위에 또 빙하가 어는 그런 해역이 있는데 거기서 침강이 일어나. 어쨌든 여기 침강이 일어나서 2번 어떻게 된다? 대서양의 물이 남극에 더 차가운 물과 혼합이 된다. 여기서 이만 쭉 와가지고. 그리고 3번 혼합된 차가운 물은 깊은 바다에서 남극 주변을 따라 이렇게 쓱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가 대서양이었는데 또 어디로 갈 수 있다?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남극을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차갑고 무거운 물이 깊은 바다를 따라서 태평양으로 쭉 이동하고 여기서 또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쭉 올라간다. 그래서 저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또 어느 정도 좀 따뜻한 물과 혼합이 되어서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밀도가 조금씩 낮아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적도를 통과하고 북반구 쪽으로 가면은 이제 살 올라온단 말이야. 북태평양에서 상승한 물이 표층 해류를 형성한다. 여기가 쿠로시마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이 영역에서 또 살 만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북쪽도 해류를 흘러서 여기 동오스트리아 해류 여기 쭉 타고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 사이를 이제 표층을 흘러서 북대서양까지 갈 수 있다. 여기 뭐 벵겔라 해류라든지 뭐 여러 해류들. 그래서 여러 해류들을 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뭐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해수의 이동은 굉장히 큰 영역에서 또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심층순환 한번 정리를 해볼게. 표층 해수 온도가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침강할 수 있다. 그리고 침강한 이후에 수평으로 쭉 흐른다. 그리고 적도나 아니면 반구를 건너서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전 수심에 걸쳐서 어떤 큰 순환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우리가 아까 표층순환은 어떤 순환이라고 또 다른 별칭이 있다고 했어? 풍성순환. 심층순환은 결국에는 뭔가 침강이나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침강이 시작이기 때문에 침강이 일어나는 이유는 온도가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야 되니 이런 심층순환을 다른 말로 열염분순환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 해수가 침강이기 때문에 열염분순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심층순환을 구성하는 이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우리가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에서 해양에 대해 다루면서 아마 한 5가지를 배우겠지만 우선 여기서 G2 수준에서는 3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 그래서 쌤도 우선 3가지만 소개를 할게. 요거 G1 수준에서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3개를 이제 큰 이제 심층 순환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남극 저층수 볼게. 당연히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다? 남극, 겨울철 남극 주변에 해수의 결빙으로. 자, 염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거야? 순수한 물이 얼 때 가능해. 왜냐면 물이 얼 때 염분과 같이 얼지 않거든, 대부분. 그래서 해수의 결빙이 있는 남극 혹은 북극 주위에서 주로 이렇게 염분까지 높아져. 수온도 낮아지면 염분까지 높아져야. 그래서 밀도가 충분히 커져서 이렇게 깊게 쭉 하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 생성되는 해수를 우리는 남극 저층수라고 한다. 가장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 저자를 써서 낮을 저자, 아래 저자를 써서 저기 아래. 즉 밀도가 제일 어떻다? 가장 크다. 그리고 단면을 보면 알겠지만 저기 930도까지 흘러가기도 한다. 여기서 또 살 올라오겠지. 이렇게 살 올라오겠지. 자,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 남극 중층수는 남반구 60도 근처에서 어떤 중층수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수심 1000m 부근까지 가서 이렇게 북위 20도 정도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남극 중층수라고 해요. 얘는 이제 여기 보면 북대서양을 짜는 거란 말이야. 참고로 여기 북대서양을 짜는 건데 북대서양에서 북대서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이렇게 짜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대서양 부근에서 남극 중층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 그린란드 어디 있는지 알지? 저기 북극 지역에 있는 큰 땅덩어리 그린란드 그 해역 주위에서 이제 냉각되고 응결되면서 이제 물의 염분이 높아지면 그때 침강하는 해수가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 그린란드 해역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저기 남반구까지 쭉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북대서양 심층수의 그 흐름을 보니 남극 중층수와 남극 저층수 사이에 이렇게 흐르더라. 즉 밀도의 상대적인 비교를 얘기하면 누가 제일 크고? 저층수, 그 다음에 심층수, 그 다음에 중층수. 이런 밀도의 비교를 또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심층순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심층순환은 느리게 일어나지만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전 해양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큰 순환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 자, 기온이 높아져. 그러면 사실 심층순환은 빙하가 얼 때 그 해수의 염분 높아질어야 측면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빙하가 막 녹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 극지방의 해수의 밀도가 충분히 커질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침강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면 심층순환의 역할은 뭐야? 극지방의 차가운 해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또 표층순환, 즉 따뜻한 저위도의 해류가 난류가 고위도로 와서 열을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심층순환이 잘 안 내려가. 마치 변기가 막힌 것처럼.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표층순환, 즉 난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잘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열을 고위도로 수송해줘서 에너지의 어떤 어느 정도의 평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되니까 저기 중위도에서 극지역은 더 계속 어떻게 되고? 추워지고 그 다음에 적도 지역에서 중위도 사이에는 계속 더 어떻게 되고? 더 더워지고 그럼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의 어느 정도 이제 기후의 변화를 좀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기온이 또 막 수온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해양 생태계에도 어떤 큰 교란이 올 수 있겠고 해양 생태계의 어떤 다양성도 파괴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잡는 어종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도 투모로우라는 영화 그것도 이제 영화의 도입 부분을 보면은 이런 기후 변화가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빙하의 융혈에 따른 이 해수의 어떤 속도 저하 그래서 극지방 또 미국을 포함한 중위도 이런 지역에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갑자기 차가운 그런 기후가 찾아온다.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 어쨌든 이런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또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심층순환의 역할로서 해양을 순환시키고 또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 해수를 심해로 운반해서 심해 생물에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심층 해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제 영양용류를 또 표층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의 수송을 통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까지 체크를 해두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들 다 관련지어서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해수순환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기도 이렇게 끝이 난다. 수고했어.